안녕하십니까?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37번째 이야기입니다. 36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해외 주식, 해외 채권 등 투자하시는 분들로서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주세요. 금융소득만 3천만 원 있는데 혹시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대행을 해보거나 신고대행을 맡겼더니 세금 내라고 납부서를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? 금융소득이 8천만 원이 안 되는데 소득세를 계산해보니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극히 드문 사례지만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잘못했거나 전산상 문제로 실제 14% 원천징수를 해놓고는 5월 달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잘못된 금액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. 4월 중 예상했던 대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이번에는 폭증해서 다른 때보다 3배가 넘는 고객의 신고 대행이 있었습니다. 이는 달리 말하면 과거와 달리 작년에는 매우 많은 납세자가 해외 주식, 해외 채권 등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말이 되고 그만큼 해외에서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은 금액도 많다는 뜻이겠죠. 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있는 거지 왜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A라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이자 소득은 3천만 원인데 원천징수세액은 120만 원만 된 경우가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 원천징수가 14%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세액은 42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4%만 원천징수된 것입니다. 이렇게 A증권사에만 발생한 원천징수 내용만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. 산출세액은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으로 계산될 테니 420만 원이 되는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금액은 420만 원이 아니라 실제 A증권사 제공 자료에만 의할 때 120만 원을 빼게 되니까 이 납세자는 5월에 3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. 아니, 금융소득만 3천만 원 발생하면 5월 달에 낼 세금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납세자는 당황해합니다. 다시 설명하면 금융소득만 3천만 원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로 낼 세금이 없게 되는 이유는 14%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됩니다. 그런데 앞선 사례의 고객은 외국 채권만 투자해서 총 이자 소득만 3천만 원 발생한 것인데 원천징수는 4%만 돼서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120만 원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. 이 납세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10%는 외국에서 원천징수 됐는데도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120만 원만 미리 낸 세금으로 빼주면 납부할 세금이 300만 원 발생하니 억울합니다. 분명 3천만 원 중 10%만큼은 외국에서 한번 과세되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사에 외국납부세액 명세를 요청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의뢰한 세무사에게 A증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직접 신고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 줘야 합니다. 외국납부세액을 반영해주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 금융소득 3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과세 시 산출세액보다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인 14%로 세율을 적용한 값이 더 크게 됩니다. 그럼 산출세액은 420만 원이 되겠네요. 지금까지 세액계산 구조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산출세액이 그대로 결정세액, 즉 납세자가 총 부담할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후의 금액이 실제 납세자가 부담할 세금이 됩니다. 금융소득만 7, 8천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세액공제 할 항목이 없습니다. 세액공제를 위해서 뭔가에 더 투자했다 하더라도 한도 때문에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. 그러나 해외 금융상품을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 항목 중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 세금 계산 흐름을 볼 때 산출세액이 420만 원인 이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인 기납부세액 120만 원을 차감하기 전에 우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.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빼줄 때는 기납부세액처럼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.
대한민국에서 낸 세금이 아니니까 한도를 두고 한도 내의 금액만 차감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한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외국 납부세액 명세를 보니 납세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10%인 300만 원이 외국에서 원천 징수됐네요. 다른 말로 대한민국 아닌 해외 채권, 해외 주식에 투자한 그 국가에서 미리 떼인 세금이 있다는 말입니다. 해외에서 10% 징수된 금액이 있으니까 국내 세법은 어떻게든 금융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 세율인 14%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4%를 국내에서 원천 징수했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국외에서 미리 낸 세금을 빼줘야 하니까 그것이 외국 납부세액공제라는 것이죠. 계산 구조를 보시면 금융소득 3천만 원의 산출세액은 14% 적용해서 420만 원이 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로 차감하여 300만 원을 빼주면 120만 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. 이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가 결국 부담해야 할 최종 세부담인 것이죠.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통해서 미리 낸 4% 원천 징수된 금액 120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.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빼주고 은행이나 증권사 통해서 원천 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. 따라서 매년 금융기관 통해서 발급받는 원천징수 내역의 원천징수 세액 또는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징수된 금액은 우리나라에 낸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명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니까 주의해야 합니다. 만약 이미 5월이 지나 6월이 되어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난 5월에 이렇게 신고됐네 하시는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하면 되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3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